안녕하세요. 유미라의 베스트 경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경마인데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희 베스트 경마에서 주로 전문가로 좀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오늘 게스트로 모신 만큼 주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경마에서 전문위원 활동하고 있는 신호철입니다. 먼저 지난주 주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난주 서울 경마 마지막 특히 일요 경마 많이들 어려우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눈치 빠른 전문가 분님들은 그런 멘트 또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지난주에는 정말 최외곽에서 전개한 마필들이 의외의 깜짝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을 하루 종일 터트리는 날이었습니다. 안쪽에 강선행마들이 거의 다 물살을 하다시피 한 이변의 주로였는데요. 이토록 그 주로가 적중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3개 주로를 서울, 제주, 부산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개괄적이나마 주로로 어떻게 타법을 쓰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안쪽에서 어설프게 선행을 갔다가는 그대로 몰살하는 그런 주로였죠. 네. 그래서 저도 저 같은 주로 타법을 쓰는 사람도 의외의 상황이 많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주신 우리 예상가님들은 더 당황들을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앞선에서 많이 무너지는 주로였다 보니까 네. 게다가 제가 보니까 안쪽에 2번, 3번, 1번 이런 마필들도 그 일부 눈치 빠른 기수님들은 눈치를 채고 말을 코너 4코너 돌면서 외곽으로 사행시켜서 네. 최외곽으로 전개하면서 깜짝 입상을 또 이뤄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욱 까다로운 주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 부산 주로는 금요일과 일요일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정상 주로에서 안쪽이 살짝 유리한 주로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 일요일 그 마번이 그런 안쪽이 약간 유리한 주로로 설정을 해서 그쪽에 유리한 적합마들과 그 대체마들을 공략을 해서 일요 경마에서 6개 경주 중에 3경주가 적중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뭐의 반증이냐면 주로가 지금 부산은 안쪽이 지난주는 좀 가벼운 주로였다. 이거에 반증이 될 것 같고요. 또 제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thoroughbred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난해한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 제주 주로는 항상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는 1, 2, 3다 뭐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그 안쪽에 1번, 2번, 3번 게이트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주로가 중외곽 쪽에 그 추입이 좋은 마필들이 막판에 역전을 이끌어내서 많은 배당을 더 터트리는 외곽에 있는 마피들이 좀 더 네. 요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제가 또 언급을 해드릴 건데 제주에 제가 관찰한 거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좀 주로에 신경을 쓰시는 경마 팬들도 하루에 그냥 주로가 다 비슷하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의 그런 지속성이 가장 긴 곳은 역시 부산 주로가 항상성이 뛰어나서 한 번 내치기면 그 내치기 종일 지속되는 그 비율이 가장 높고요. 서울이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변덕스러운 이유가 일조량에 따라서 모래가 가열되면 이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특히 봄 그다음에 가을 이럴 때는 기온차가 커지기 때문에 갑자기 멀쩡히 외곽이 계속 유리하다가 막경기에 가가지고는 바뀌는 경우도 안쪽으로 입상 마필들이 죄다 몰리는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제주가 약간 지난주에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이제 말하자면 모래가 가열되는 12시 한 반부터 한 2시 반 이 정도에는
중외각을 휘감는 말들이 상당히 전개가 유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주로 상황도 같이 체크해 가시면서 경마를 즐기시면 더 적중에도 도움도 네. 되시고 더 추리에도 재미를 배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위원님들이 좀 앞경주에 승부경주를 많이 안 잡는 이유도 주로 상태를 좀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뒤에를 좀 많이 가져가세요. 그것처럼 주로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뭐 주로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로는 크게 이제 더트 주로, 그다음에 터프, 잔디 주로, 그다음에 인공 주로인 폴리트랙 이렇게 이제 세 개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더트 중에는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더트가 있고 저희 뭐 돌콩이 선전했던 두바이의 그런 경주장들을 보면 바닥의 흙이 우리가 지금 익숙한 모래가 아니고 메이저리그 야구장에 깔린 그런 흙과 비슷하게 쿠션이 좋은 그런 흙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샌드도 있고 또 잔디 구장 가까운 일본에만 해도 네,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본은 뭐 지방 경마장, 모리 경마장 같은 데도 네. 잔디 트랙까지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실 경마 인프라가 저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게 상당히 좀 좋은데 우리 또 유미라 기수님 시절에 기수 생활을 하실 적에 한국 기수 중에 아마 그 터프 잔디주로 해서 입상해본 기수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네. 유미라 예상가님이 예전에 호주의 멜번이었죠. 네. 예, 그쪽에 그 초청경주를 가가지고 초청경주에서 준우승 하신 네.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잔디주로를 뛰어보시니까 직접 어떤 게 조금 다르시던가요? 확실히 모래가 이제 하나도 안 튀니까 네네. 시야가 일단 확보가 확보가 되고 또 이제 뒤에서도 많이 취입이 되는 게 뭐 네. 무겁고 가볍고가 없어요. 네네. 날씨가 좋은 환경 속에서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 취입이 다 되는 각질 속에서 되게 어렵게 이제 경주를 했는데 네. 제 같은 마필이 이제 앞선을 가면서 무뎌지지 않아가지고 그때 운이 좋게 이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아주 되게 축하하는 네. 기사들도 많았고,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믿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러면 샌드 주로 해서 뛰는 경주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샌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비가 오면 저희가 바닷가에서 이게 놀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장난을 쳐보면, 물이 이렇게 닿아져 있는 그 가장자리는 빨리 뛸 수가 있죠. 그런데 물가에서 점점 멀어진 아주 드라이한 마른 곳에서 주행을 할 때는 아무리 뭐 육상 선수라도 말하자면 대학생 육상 선수가 중학생 육상 선수한테 질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속설은 이제 함수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래서 비가 오면 모래주로는 빨라지고 그다음에 드라이하면은 조금 무거워진다. 이 정도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일조량 때문에 그 기온에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런 경향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로를 분류해서 쓰는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어떤 식으로 주로 타법을 사용하느냐? 일단 주로를 분류하죠. 그래서 100% 정상 주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로가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놀이터에서 보는 시소와 같거든요. 그래서 시소가 중간에 이렇게 딱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시소는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한쪽으로 기울기가 더 쉬워요. 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100% 정상주로 그 마필의 능력대로 다 꽂히는 주로는 1년에 몇 주가 오히려 안 되고 제가 관찰한 바로는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 그것도 잠깐씩만 나타난다. 그때는 뭐 배당은 거의 저배당 일색이고 아주 뭐 우리 베터분들 힘차게 준대끼리에 때리고 대끼리에 바치시는 아주 고액 배터들만 돈을 따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정상주로의 양상이고요. 제가
그 작년에 보니까 부산이 극단적으로 안쪽이 가벼웠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주로 범위를 벗어나서 펜스 근처 그쪽을 주행해야 입상이 가능했던 그런 이제 극단적으로 안쪽이 유리한 주로가 있고요. 또 지난주 우리 서울처럼 극단적으로 외곽을 타야 최외곽마들이 다 우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지금 복귀해 보시면 우리 수준 높은 경마 팬들 요즘 복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외곽 탄환놀이였습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외곽이 아주 유리한 주로도 있고, 또 정상주로 범위 내지만 약간 안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정상주로 범위에서 약간 외곽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적합말을 찾아서 저는 이제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 오늘은 1번이 다 들어와. 뭐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니까 일 놓고 갈 거야. 그래서 그거는 무단경마 같지만 또 무단경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그 주로의 혜택을 자연히 받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앞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경마 추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공지사항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4경주를 준비했고요. 저희 신호철 전문위원분께서는 부산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유미라의 금요일 추천 경주는요. 부산 5경주, 8경주, 제주 경주에서 3경주, 4경주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신호철 전문위원님은 부산에서 몇 경주를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부산 1경주와 마지막 부산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해설 방송으로 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부산 경마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은 이제 주로 전문가인 신호철 전문위원님이 준비해 보았는데요. 부산 1경주부터 이제 풀어주실 건데요. 부산 1경주 1000m 혼합 4등급 신예마들 경주예요. 그래서 어떤 마필을 가장 세게 보고 있어요? 예, 요즘 다 아시겠지만 루키 경주가 상금이 1등 상금이 4,200만 원 이 정도까지 상당히 이제 고액의 상금이 걸리다 보니까 신마 경주여도 사실 예전보다는 박진감도 넘치고 전력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경주라는 겁니다. 그 해당 주에 첫 경주를 가지고 강하게 승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주로도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주중에 제가 본 바로는 일기예보에 지금 이제 비가 목요일경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강우량이 얼마나 될지 또 실제로 일요일 주로가 지속이 될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경주는 전체적인 추리를 위해서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을 우선 제가 권장을 드리면서 지난주 일요일 주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마번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4번마, 4번마 바이스로열 이 마필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좋게 본 사유는 주행심사 때 1위를 했다 해서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7번마 디스파이트 윈 같은 경우는 실전 1200m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마필을 뒤로 돌리고 지금 바이스로열을 충마로 잡은 이유는 주행심사였지만은 10번 게이트 좀 외곽에 불리한 게이트에서 출발 시작부터 안쪽에 빠른 말들이 많아서 심한 경합을 하면서 초반에 러시하면서 힘을 많이 쓰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기수님들 대하시라는 표현 많이 쓰시나요? 그렇죠. 심하게 대하시를 하면 원래 끝걸음이 좀 무뎌지기 나름인데 한번 이제 동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뒷걸음이 결코 죽지 않는 강인한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스 로열이 지금 게다가 이제 신마 경주 짧은 1000m 경주라면 앞에 가는 마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1, 2, 3번이 4번의 선행을 방해할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4가 일단 나가고 시작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4번을 축으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7번 디스파이트 위는 실전에서 우승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주행 트립을 보면 실전에서 출발이 좀 느렸습니다. 출발이 상당히 느려서 안쪽에 1번 게이트 위치까지 펜스까지 마필을 일부러 기수가 유도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모래도 맞지 않고 최적 전개를 해서
가장 최단거리로 1200m를 1순에서 물론 아주 좋은 발걸음으로 우승했지만 전개상의 이점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전개상의 이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모르죠. 또 뛰어봐야지 합니다. 또 외곽 번호라서. 예. 네. 그렇지만 선행 가는 4번은 쥐어놓은 현금이죠. 그래서 네. 저는 4를 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 7이 아마 압도적인 인기가 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도 크지가 않고 뭐 2배에서 3배 내외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후착을 여러 마필 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는 복병마는 1번마 트리플 마린, 1번마 트리플 마린을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역시 10번 게이트에서 이제 주행심사를 했는데 잡고 일부러 중후미로 쳐져서 안쪽으로 돌아가다가 중내선으로 추입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원래 스타트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네. 제가 관찰한 걸 보아서는 스타트 능력이 없지 않은데 일부러 처음에 잡은 거는 2번 주행심사하고 연습생 주행이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를 동영상을 관찰을 해보면 2번 다 앞에 가다가 맨 마지막에 발걸음이 무뎌지니까 네. 아마 마방에서 다른 주문을 해서 마지막에 이런 그 트립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번마가 우리 부산의 이효식 기수님이 기습 선행에 상당히 또 능한 기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댕발이 좋은 기수기 때문에 기습 선행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참고 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인코스 이점에서 4번 넘겨주고 곱게 따라가다가 한 발 쓰면 재미있는 마필은 1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1경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뾰로로. 부산 1경주는요, 4번마 바이스 로열 중심으로 7번마 디스파이트 원, 1번마 트러플 마린까지 가져가는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제주 경주로 넘어왔는데요. 제주 3경주 900m 5등급 경주입니다. 네, 유 의원님이 이번 경주에 좀 충마로 생각하고 계신 마필이 어떤 마필인가요? 저 2번마 은나래라는 마필인데요. 네. 은나래?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이제 선행을 가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어요. 이 마필은 지금 선행마들이 좀 몇 마리 있는데 이번 안쪽 게이트로 인해서 충분히 선행을 또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승군전이라서 부담 중량이 4kg가 좀 늘었어요. 4kg 늘긴 했지만 뭐 제주마들 특성상 4kg까지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충분히 이제 선행 작전을 또 구상하고 나오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지만 뭐 100m 뿐이 거리가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충마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예, 후착으로는 어떤 마필을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3번마 명의로운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이제 성적이 2착을 입상을 하면서 그 예전에 뛰었던 걸음보다는 이제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면서 직전 경주에서 이제 발빠른 마필들이 많았는데 그 경쟁 속에서 초반 힘만배를 좀 잘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입상까지 이어갔던 마필로 이번에도 뭐 3번 게이트로 게이트 2점도 좋기 때문에 승분전이긴 해요, 이 마필도. 하지만 뛰었던 뭐 기록으로 봤을 때 늘어난 거리지만 충분히 이 마필 또한 견딜 수 있게 좀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마필도 지금 추천해 주실 마필이 있으신가요? 저 7번마. 7번마. 네, 가속 직진이라는 마필인데요. 네네. 이 마필은 1000m에서 이제 별다른 걸음을 못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레이스가 이제 900m로 거리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m에서 900m로 내려와서 100m가 거리가 이 마필은 줄었잖아요. 근데 900m 뛰었을 때는 성적이 또 입상 3착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타임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앞선 마필들이 좀 무너진다면 이 마필 또한 뒷선에서 7번 게이트지만 취입으로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이기에 이 마필 쪽 복병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주 뭐 좋은 선행마들이 참 많아 보이네요.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1번 사토라는 마필도 이 선행력이 상당한 마필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1번은 그냥 아예 추천권에서 제외를 하신 것 같은데. 1번은 제가 사착으로 잡아놨는데요. 네네. 좀 이 마필이 뭐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1번 게이트도 게이트지만, 2번 은날의 마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안툭스 선배님이 선행을 분명히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번에 보내주고 안쪽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좀 1000m 뛰었을 때 이 마필도 타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끝걸음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 빠른 마필도 위주로 이제 제가 잡다 보니까 1번은 조금 후착으로 잡아놨습니다. 뭐 선행 경합상에 네. 이제 경합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말은 좀 불리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외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제주 3경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뾰로롱. 뾰로롱. 자, 제주 3경주는 2번마 은날의 중심으로 3번마 명의로운, 7번마 가속 직진까지 추천하는 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4경주로 넘어왔는데요. 1000m 5등급 경주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8번마를 좀 뒤로 뺐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강하게 붙는 마필을 9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9번마 남송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직전에 이제 1차 인기순위 1위였는데 좀 6착을 하면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제가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우승했을 때랑 뭐 2차 연속 입상했을 때를 보면은 모래를 다 안 맞춰서 외곽 주행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직전에 게이트가 2번이라서 앞에 못 가는 전개다 보니까 좀 갇혀가지고 선입권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모래를 맞으면서 직전이랑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9번 게이트를 다른 게 이 마필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거든요. 오히려 외곽이 더 네. 전개가 유리한 마필일 수가 네.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수환 기수 자체가 이제 마필을 좀 강하게 몰면서 나오는 스타일인데, 남송이가 직전에 이제 모래를 맞고 안 뜯던 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기수가. 그러다 보니까 9번 전개 이점을 살려서 아마 외곽에서 모래 안 맞는 선으로 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송이를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착에는 그럼 어떤 마필을 보고 계신가요? 7번마 달탐사라는 마필인데요. 달탐사. 이 마필은 이제 6조 조교사님이 직접 새벽에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마필을. 그러다 보면서 마필한테 신경을 그만큼 썼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이제 4kg가 낮아졌거든요. 네. 근데 뭐 직전에 3착을 하면서 57.5kg에서 또 4kg가 낮아졌기 때문에 좀 마필이 4kg 핸디 이점이 생겨서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직전에 이제 3착을 했는데 큰 맛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역시 타조 기술을 기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조 기술을 태웠다라는 건 약간은 조금 더 전 승부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7번 말을 좀 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경마 팬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 제가 네. 해도 될까요? 이 제주의 우리 제레마들은 이 서울, 부산의 서러브랩 마필들하고 다르게 부담 중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그 내용들을 일반 경마 팬분들도 많이 알고들 계시거든요. 네. 우리 유 예상가님께서 네. 기수 시절에 기승을 해보셨을 때는 제주 제레마들이 몇 킬로까지는 내가 생각할 때 크게 부담이 없더라 이런 선이 네. 좀 있을까요? 저는 좀 5kg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54, 55 평균 이렇게 달다가 이제 뭐 승군전을 가면은 4, 5kg씩을 보통 많이 줘요. 근데 그 5kg까지는 충분히 버티고 승군전에서도 좀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주도마가 이제 좀 작고 땅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좀 질병도 없고 서울 말들에 비해서 워낙 튼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kg까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좋은 내용을 네. 배운 것 같습니다. 그 후차권으로 한 마리를 더 보고 있는데요. 두 마리를 보고 있네요. 3번마, 천문신동. 이 마필은 14주 만에 이제 출전을 하면서 공백기가 좀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주행검사를 다시 하면서 주행검사 시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꾹 잡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공백기 동안 마필 상태가 좀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 복병마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체중 그만큼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너무 직전보다 뭐 10kg 이상 살이 쪘으면 저는 좀 안 볼 거고요. 10kg 이하거나 뭐
그 밑으로 10km 이하까지 빠졌으면은 괜찮게 생각을 할 마필이라서 좀 최대 복병마로 보고 있고요. 좀 9번마가 아니죠. 8번마 헷갈렸는데 8번마 풍류예찬이 이제 최대 인기마로 팔릴 건데요. 저는 8번마를 좀 뒤로 돌려놨거든요. 그 이유는 8번마가 휴양 이후 이제 직전 경주에서 좋은 걸음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은 뭐 전개다 보니까 이 마필도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라 버릴 수는 없고 좀 직전보다는 조금 덜 뛰어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8번마를 조금 뒤쪽으로 돌리고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뾰로롱. 제주 4경주는요, 9번마 남송이 중심으로 7번마 달탐사, 3번마 천문신동, 8번마 풀류예찬까지 가져가는 경주였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부산 5경주로 넘어왔는데요. 국산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 네. 유미라 예상가님이 가장 좋게 보고 계신 마필은 어떤 마필입니까? 저는 좀 4번마를 좀 강력한 측마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운지오션이라는 마필인데요. 이번 훈련 시에 이제 새벽 훈련 시에 지구력을 직전보다 좀 보강하고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직전 발걸음보다도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포화주로에서 성적이 저조했었지만 자기 타임은 좀 꾸준히 띄워주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5번마 인디 초이스가 좀 선행도 빠르고 안쪽에 3번마도 좀 빠를 것 같은데 송경윤 기수가 이제 좀 선행으로 4번마 운지오션을 이끌 시에 이 마필은 좀 더 띄워주는 마필이기에 적정거리 출전함으로써 좀 안정적인 주로라고 생각했을 시에는 좀 더 띄워주는 마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차로는 그럼 어떤 마필을 눈여겨보면 될까요? 후차로는 2번마 챔프고라는 마필인데요. 챔프고 이 마필도 이제 안쪽 게이트 2번으로 또 안쪽 게이트 2점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선입 전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라스트 끝걸음도 좀 무뎌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이 마필한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훈련 강도 올리면서 훈련 강하게 들어갔는데 또 마필이 또 좀 더 좋아진 걸음 속에 무뎌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2번마 챔프고까지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마필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마필이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 배당마인데요. 저만 본 것 같은데 9번마 썬더킹이라는 마필인데요. 40전을 뛰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준 적이 없는 좀 전력이 다 드러난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이제 9번 게이트라고 게이트가 좀 외곽이지만 앞선 마필들과 거리만 좀 빠르게 붙어준다면 추임력이 그래도 있는 마필이라서 추임력으로 승부수 띄울 수 있기에 이 마필의 최대 복병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 좀 과감하게 네. 배당까지 노리면서 공략해보시는 마번인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5번 네. 인디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운조션하고 같이 뛰어서 네. 1착을 기록했단 말인데 마번에서 수마번에서 제외하신 혹시 사유가 있으실까요? 직전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포화주로였었고요. 또 1번 게이트 2점을 살려서 게이트 빨이였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또 포화주로기 때문에 입상을 성공한 것 같은데 그냥 뭐 만약에 포화주로가 아닐 시에는 그렇게 뭐 가벼운 주로에서는 통하지만 그냥 뭐 일반 주로에서는 좀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4번하고 3번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5번 인디초에서는 선행을 못 갈 시에는 좀 안 띄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 못 간다는 가정하에 저는 과감히 좀 지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좀 같은 의견이긴 하거든요. 5번 인디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사실 인기 9위 순위의 마필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깜짝 입상이었다고 보고 저는 1번 게이트 2점이 상당히 네. 많이 발휘됐던 그런 경주여서 이번에 제외하고 갈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유미라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 부산 5경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뾰로롱. 부산 5경주는 4번마 운지오션 중심으로 2번마 챔프고 9번마 썬더킹까지 추천하는 경주였습니다. 자, 부산 8경주로 넘어왔는데요.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부산 8경주에 유 예상가님이 좀 축으로 네. 좋게 보고 계신 마필이 어떤 마필인가요? 4번마 모토모토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승군전이긴 하지만 이제 모준호 기수에서 서승훈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4번 게이트 또 이점도 살려서 충분히 서승훈 기수가 때리면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에 또 이세의 마필들이 성장세가 요새 좀 걸음이 트이면은 확 트여지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도 1분 007로 입상한 만큼 늘어난 거리지만 충분히 전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이 앞선을 장악할 수 네. 있다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하셨군요. 네. 그 후차게는 어떤 마필을 좀 좋게 보고 계십니까? 9번마 닥터키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도 이제 기수 안장을 교체를 했어요. 최시대 기수로. 근데 이제 적정거리를 출전을 하면서 초반에 이제 9번 게이트라서 외곽에 불리함이 있지만 뭐 발빠른 마필이 안쪽에도 있지만 이 마필 또한 걸음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 전개 시에 이 마필 또한 경쟁력이 있어서 중위권에 있다가 끝걸음 충분히 쓸 수 있는 마필이기에 이 마필까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상대만은 어떤 마필이 될까요? 10번마 희망가람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도 승군전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 직전보다는 외곽 게이트로 많이 밀렸거든요. 직전에 2번 게이트 달고서 초반에 선행을 가면서 우승까지 이끌었던 마필인데 10번 게이트라서 안쪽에 마필들이 좀 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선행 작전을 구사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권 전개를 이 마필 또한 할 것이며 마지막에 끝걸음도 있는 마필이라서 외곽 게이트 이제 그거를 살려서 초반에 앞에 가는 마필이랑 선행 뭐 경쟁만 안 한다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이 10번 희망가람의 경우는 이번 선행을 염두에 두고 추천하신 게 아니고 네. 이제 희망배 하면서 선입전개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거를 지금 예측을 하신 것 같네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연히 3도 추천하신 3도가 모두 2세만 해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선정을 뭐 보고서 한 건 아닌데 다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세마들 위주로 제가 이제 좀 세게 봤는데 이세마들이 또 뛰면 뛸수록 걸음도 트이고 성장세가 뚜렷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도 성적이 저조했던 마필들이 아니니까 충분히 저는 입상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마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부산 8경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뾰로롱. 4번마 모토모토 중심으로 9번마 닥터케인, 10번마 희망가랑까지 추천하는 경주였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 9경주로 넘어왔는데요. 부산 9경주 1600m 4등급 경주고요.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보는 마필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번 경주에 충마로 추천드릴 마필은 4번마 장산 디파이입니다. 장산 디파이 이번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죠. 직전에 계속 3번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게 경기 도지사배도 나갔던 마필이고 지금 4군에서 계속 인기 1위로 2번 팔리고 지금 못 들어왔는데 이번에 다실바 기수 불러서 아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1600m라서 부산 1600은 서울 1600과 좀 많이 다르죠. 서울 1600은 스타트 하자마자 코너가 나오고 부산 1600은 스타트부터 직선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선행마 중에도 그냥 단순히 선행만 나가는 마필이 버티는 게 아니라 힘도 좀 겸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산 디파이가 원래 힘도 선행발도 다 같이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라 다실바 기수가 좀 야무진 말머리 해준다면 조금 더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로 여겨져서 앞서를 장악할 4번 장산 디파이를 충마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상대 마필로는 어떤 마필을 보고 있어요? 예, 이번 경주에 뭐 여러 인기마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승군하는 마필들도 매서운 마필들이 많아서 하지만 저는 장산 디파이가 앞선을 정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차 후보 1순위로는 1번 베르다입니다. 정도영 기수가 기승하는데 이 마필이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1600m에서 우승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안쪽에 1번 게이트 2점을 살려서 곱게 따라가다 마지막에 한 발 쓴다면
충분히 추입이 가능한 마필이라 네. 1번 마필을 그러니까 선정해 여기 보았습니다. 라스트 타임 보면 1600m인지 1차 했을 때도 12.59였거든요. 네네. 좋은 걸음에서 1착을 했는데 직전에서도 뭐 그렇게 나쁜 타임은 아니에요. 라스트 끝걸음이.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저도 이 마필 또 좀 노리는 마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뭐 사실 극단적으로는 2를 놓고 네.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변권으로는 예, 그 다음에 3번마. 3번. 우리 저희 방송에도 출연해 주셨던 최현경 네. 교수님이 기승하는 아, 네. 라이트 세이버입니다. 라이트 세이버가 이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필도 1번이 만약에 전개가 꼬일 경우에는 내측을 파고들면서 추입 한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마리 추천드리면 2번 최강마린입니다. 최강마린은 아마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가 없어서 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최강마린을 주목해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마필은 1600, 1800 거리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4셈하고 20전 뛰었는데, 이 직전에도 1800, 그 전에도 3번을 다 1600을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필이 사실은 안쪽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원하던 2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호수 기수 안장이라면 곱게 한 발 폭발적인 힘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네. 배당을 내준다면 배당의 중심은 이번 최강마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이트가 다 보니까 다 외곽 게이트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2번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11번마 항우잔사에 대한 그 언급이 없는데요. 여기서 보면 좀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 11번마를 좀 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 경주에 사실 승군전 마필들도 좋은 마필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현군에서 직전에 이제 올라와서 3착을 했는데, 황호상 장사가 아쉬운 3착이었죠. 그런데 이 마필이 사실 뭐 나빠서 뺀 건 아닙니다. 지금 6전을 뛰는 동안 1착, 2착, 3착에 다 입상을 했고, 1착 1번, 2착 2번, 3착 3번 이렇게 계속 입상을 해주고 있는 아주 뒷심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이번에는 게이트가 너무 외곽입니다. 외곽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주로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애초에 디자인한 것처럼 안쪽이 좀 유리한 주로가 나오게 되면 네. 외곽에서 이렇게 계속 외곽을 삥삥삥삥 돌면서 거리 손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그쵸. 그런 지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직전에 잘 뛰었을 때도 4번 게이트, 3번 게이트, 8번 게이트, 또 직전에는 5번 게이트, 네. 이렇게 중선에서 보통 안쪽 게이트에서 선전을 많이 했던 마필이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힘을 내줄 수도 있겠지만은 황호장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기가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경마 팬들 배당의 메리트까지 생각을 한다면 안정적인 적중도 좋지만 배당을 노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나는 그래도 좀 적중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이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황호장사 받쳐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부산 구경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뾰로롱. 부산 구경주는 4번마 장산 디파이 중심으로 1번마 베르다, 3번마 라이트 세이버, 2번마 최강마린까지 가져가는 경주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월 셋째 주 유미라의 베스트 경마 예상 방송 마치고요. 제가 아까 잠깐 이제 깜빡한 게 있는데요. 신우철 이제 주로 전문위원님이 2018년도에 마사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KHC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로에 대해서 분석도 잘하시고 베스트 경마에도 이제 많이 나오시니까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경마 팬 여러분, 이제 베스트 경마, 그리고 또 우리 새롭게 경마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유미라 전문가님, 그리고 저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이번 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유미라의 베스트 경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